안녕하세요. 미국 의사 제임스 차입니다. 오늘은 돌연사의 대표적인 원인이자 후유증이 심한 질환인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뇌졸중 발병률은 세계 1위로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꼼꼼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둘째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조직 안에 고이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혈류가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경우이고, 뇌출혈은 출혈 자체의 압력과 혈액의 독성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되는 경우인데요. 겉보기에는 두 가지 모두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 보고는 어떤 뇌졸중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인데요. 뇌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장이나 몸의 다른 부위에서 생긴 혈전이 뇌혈관까지 이동해 막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혈압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아주 작은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막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고령자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면에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데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이 혈관벽에 부담을 줘서 약한 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죠.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뇌졸중은 조기에 발견해서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면 생명은 물론이고 후유증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전조 증상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 팔다리의 마비입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 중 80에서 85%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마비라고 하면 단순히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뇌졸중에서의 마비는 힘이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 중에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접시를 놓친다든지, 컵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뜨린다든지, 갑자기 다리 힘이 빠져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즉, 한쪽 팔다리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편측 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면 마비입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거나 표정이 대칭을 이루지 않는 증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절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특히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눈썹,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안면신경이 마비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외부에서도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 장애인데요.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25%에서 발생합니다. 언어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어증인데요.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릴 수 없거나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구음 장애인데요.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말이 늘어지거나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나도 뇌졸중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확률은 7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증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고, 실제로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전화해야지 우왕청심환을 먹고 기다려보자,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금물입니다. 1분 1초가 지날수록 뇌세포는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응급치료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밀검사와 혈관 재개통 치료입니다. CT나 MRI를 통해 뇌 손상 부위와 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혈전 용해제나 스텐트를 통해 막힌 혈관을 뚫는 작업인데요. 다만 이런 치료들은 증상 발생 후 몇 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입원 치료와 집중 관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발 위험이 높고 추가적인 신경학적 악화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고 원인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재활치료입니다. 증상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필요하며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3개월 내에 기능이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병원 통계를 보면 1년 내 재발률이 약 6%, 5년 내에는 15%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일수록 재발률은 더욱 올라갑니다. 따라서 퇴원 후에도 꾸준한 약물 치료와 병원 방문, 정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에는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다면 반드시 꾸준히 약을 드셔야 하고 혈압과 혈당 관리를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담배는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고요. 하루 20분 이상, 주 3회 이상 지속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뇌졸중은 무섭고 치명적인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받는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